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역스페셜을 이렇게 좀 압축을 해가지고 20분 만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괜찮은데? 하면서 오늘은 댓글에 그 더불어 극장판도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더불어 극장판 한번에 몰아보기 한번 해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 극장판은 여러 번 보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다시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헤드셋이 왜 이렇게 헤드폰이 이렇게 흘러내려? 다시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스토리의 시작은 솔레스탈 비잉의 위장독에서 시작을 합니다. 위장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 한번 보면 새로 만들어진 태양로를 가지고 왔구나. 이제 목성 가서 트윈 드라이브 전용으로 만든 태양로 2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퀀터와 함께 이렇게 아직 미완성된 퀀터와 함께 다시 이렇게 태양로가 같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로고가 뜨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직후가 오프닝이죠. 오프닝에 이제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세치나 깨알같이 자기 책상에다가 그 마리나한테 받았던 그 꽃이죠. 이 꽃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무언가에 잠입해 어딘가에 잠입해 있는 로곤 스트라토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같이 여행 중인 지구에서 여행 중인 알렐루야와 그리고 소마 필리스가 마리군요. 네, 마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육체를 생성하고 있는 다시 생성을 하고 있는 우리 티에리아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몸이 날씬하네요. 네. 자, 그리고 목성에서 웬 금속 덩어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무언가에 파손된 함선에 부딪히더니 갑자기 파장이 일어나면서 자기 멋대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그 바로 직후에 그 이후 장면에 갑자기 느닷없이 엑시즈와 함께 뭐야 이렉트잖아. 그래서 보다 보면 헤드잖아 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미 죽었어야 헤드가 나올 시점에 나올 수가 없는 아레한드로 코너가 나오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더블로라이저가 나오고, 근데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 이상하죠. 영화판 솔레스탈 비잉입니다.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지와 자신의 친구 함께 영화를 봤는데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막 중간중간 막 비어있어요. 좌석이 그렇게 인기가 없나봐요. 이렇게 인기가 좋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솔레스탈 비잉 하면서 이렇게 영화 제목이 나왔는데 저 영화 따로 안 하나? 정말 보고 싶네요. 어쨌든 그 이후 사건 이후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면서 이 루이스 할레비도 안정을 찾고 그리고 같이 간호를 하면서 병간호를 하면서 같이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둘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진은 가족이 다 죽었고 루이스도 자기 빼고는 자기네 그 가문이 죽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둘이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무렵 라그랑주 3의 그 콜로니 공사 콜로니 제작 현장에 마리나 이스마일이 이렇게 와서 시차를 돌겠다고 직접 자기네 중동의 그 시민들도 여기 와서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시차를 돌겠다면서 직접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리나를 암살을 하기 위해서 징크스 세대가 출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마리나 이스마일 때문에 뭐랄까 그 자기네 그 노동력을 뺏길 수 없다. 그런 콜로니 공사의 그 계략이죠. 하지만 당연히 세치나 때문에 세치나와 이 로곤 덕분에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마리나를 구해주고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자마자 이제 약간 캐릭터 소개하듯이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듯이 펠트가 나오고요. 우리 스메라기 씨가 나오고요. 이뻐졌네요. 그리고 마리나랜다. 밀레이나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안. 언제나 다 얼굴이 변했는데 자기만 안 변했어요. 세월을 맞지 않은 이 당당함. 원래
그 뭐였지? 건담 파일럿 후보생 아니었나? 네, 뭐 옛날부터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1기 때부터 어떻게 변한 게 없어요, 이 아저씨. 자, 그 무렵에 목성에서 무언가 정체불명의 기함이 지구로 온다. 그래서 그 연방군이 그 요격에 나섰다라는 정보를 베다에게서 입수합니다. 그 함이 바로 처음에 나왔던 그 에우로파라는 목성 탐사선이에요. 130년 전에, 이 시대 배경 기준으로 130년 전에 목성으로 출발한 유인 탐사선이죠. 근데 그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갖고 연방군이 나서서 요격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진로도 변경되지 않고 지구를 향해서 직선으로 쫙 가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 우리 데카르트 샤먼이라는 최초의 인류가 발견한, 그러니까 세츠나는 뒷면이고 앞면으로 첫 번째로 인정된 이노베이터 데카르트 샤먼이 직접 이 가데라즈를 탑승해서 요격에 나섭니다. 당연히 대형 팡과 그 안에서 사출되는 소형 팡을 이용을 해서 완전 대파를 시킵니다. 와, 진짜 전투 장면이 시작부터 가차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손된 그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계산대로라면 원래 불에 탔어야 돼서 그 대기권의 마찰열을 탔어야 되는데 타지 않고 지구에 떨어진 거죠. 그 무렵 이제 그 떨어졌다는 소식을 막 여기저기서 다 듣게 됩니다. 그냥 해가지고 야 뭐 파편 얘기 뭐 어쩌고 뒤에는 이제 브레이브를 개발하고 있는 이 빌리 카타기리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통화하고 있는 우리 부시도 성님, 아니 부시도 말고 저 남자, 제가 이름으로 제대로 불린 적이 몇 없어서 세츠나한테는 어쨌든 이렇게 둘이서 통신을 하면서 브레이브의 테스트 겸 그리고 뭐 실전 테스트 겸 해서 이렇게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 떨어진 파편들을 좀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죠. 그 무렵에 그 떨어진 파편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고가 장난 아니에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도 이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트럭이 움직이는 건 물론 승용차가 갑자기 막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사람이 없는데 지하철이 폭주한다거나, 당연히 파일럿 그 기관사는 없었죠. 당연히 그 때문에 그 뇌양자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사건 모습도 보여줍니다. 뇌양자파가 강한 사람의 집에 찾아 침투를 해서 그 뇌양자파 강한 이 손의 주인공이 소녀가 뇌양자파가 좀 강했나봐요. 이노베이터의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소녀였는데 에이스한테 침식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무렵 지구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당연히 솔레스탈 비잉도 입수를 하겠죠, 정보를.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 아까 봤던 뭐 루이스 알렙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에 내려가 있는 알렐루야랑 마리가 위험할 수 있다, 도와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죠. 하지만 저 에이스가 변한 저 인물의 얼굴이 리본즈입니다. 리본즈 알마크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츠나가 이렇게 도우러 왔지만 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요. 당연히 알렐루야와 마리에게도 에이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듀나메스 리페어를 타고 온 로곤이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휴가는 끝이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솔레스탈 비잉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때 이 장면에서요, 이 알렐루야와 할렐루야의 그 엄청난 신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벽을 기어 올라가요. 벽을 기어 올라오고 점프력이 막,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인간이지만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신기할 겁니다. 그때 그 손 침식당하고 있던 그 소녀가 몸의 절반을 엘사한테 침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방군이 연구를 위해서죠. 사실 연구를 위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엘스가 무슨 생명체인지 뭔지 대체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녀를 데려온 모습이죠. 이 무렵 세츠나는 그 리본즈 알마크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고뇌를 하게 되죠. 그 대체 뭐였지? 리본즈 내가 죽였는데 왜 리본즈가 또 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뇌를 하지만 사실 그 리본즈의 정체는 130년 전에 에우로파를 타고서 목성 탐사를 갔던 인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베다가 그 모습을 따서 이 이노베이드를 만든 거였죠. 자, 그 베다에서 그 베다가 있는 그 솔레스탈 비잉, 외우주 탐사선 솔레스탈 비잉에서 이제
티에리아가 출격을 합니다. 아, 고뇌하고 있어? 아, 내가 슬슬 갈 때가 됐네 하면서 바로 출격을 합니다. 라파엘을 타고. 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솔레스탈 빙 앞에 그 방금 폭발했던 데카르트 샤먼이 폭발시켰던 에우로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바냐, 하루트, 더블호라이저 콘덴서 타입이 출력을 해서 요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에일스의 그 의식이 너무 강한 바람에 세치나가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망설이는, 머릿속에 계속 간섭을 하니까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선 이탈까지 하게 되죠. 예. 그거를 이 라파엘이 와서, 건담 라파엘이 와서 도와줍니다. 뭐 있어요? 전투 작업이 장난 아닙니다. 예. 막 와, 이때 콘덴서 대체 이제 타우 드라이브는 대체 얼마나 출력이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안에는 당연히 티에리아가 탑승하고 있었고요. 티에리아가 이제 에이스라고 명명이 되었으며, 얘네들은 뭐 어떤 존재다, 이성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러 온 거였죠. 세치나가 뭐 느낀 거 없냐, 넌 무엇을 느꼈을 것이다 하면서 막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이때까지도 콘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계속 건조 중이었죠.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었죠. 거의 완성 단계예요. 하지만 이때 빌리 카타기리와 니나, 이 우주 이 공학에 저명하신, 약간 네나 트리니티를 닮았지만 니나입니다. 니나,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카타기리 빌리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목성에 엄청난 구멍이 뚫리면서 엘스가 침공을 해옵니다. 목성을 통해서. 당연히 엘스의 대군이 몰려오는 바람에 뇌양자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통스러워하죠. 저렇게 대군이 몰려오는 거죠. 검은색으로 구멍 뽕 나가지고 엘스의 대군이 몰려옵니다. 엘스가 목성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고작 3개월 9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도 입수를 하고요. 당연히 이를 두고서 인류는, 지구권에는 난리가 나죠. 뉴스에서 막 보도하고 이런 일이 있다, 왜 엘스가 대체 뭐냐 부터 시작을 해서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정부도 싸워요. 막 쟤네는 요격을 해야 된다, 군비를 증강시켜서 요격을 해야 된다, 아니다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등등등, 막 정부들을 각국 정부끼리 싸우게 됩니다. 당연히 그 와중에 그 엘스를 요격하기 위해서 데카르트 샤먼과 김중령님, 중령이 아니지, 김대령님에서 김중장까지 올라가신 위대하신 김중장님 와 함께 이렇게 엘스의 요격에 나서는데요. 엘스가 너무 강력한 바람에 결국 전함까지 침식을 당하면서 김중장님 사망. 그리고 데카르트 샤먼, 세치나와는 다르게 좀 삐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모르모트 취급을 당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본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이노베이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화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쟤들이 계속, 엘스가 계속 외치기만 하니까 스트레스만 받아서 본인이 오히려 자멸을 하게 되는, 그래서 데카르트 샤먼 사망. 그 일을 구하러 달려왔던 솔레스탈 빙 구출하지 못하고 에이스와 접촉해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세치나가 자기가 트란잠을 이용을 해서, 트란잠 버스트를 이용을 해서 대화를 시도를 해보겠다 시작을 합니다. 데려가요. 에이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에이스의 정보량이 너무나 많은 바람에 세치나 본인만 뇌에 손상을 입고서 거의 그 의식 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치나를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나머지 3명이 분전을 하는데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티에리아가 자기의 뇌양자파 능력을 높여서 라파엘을 자폭을 시키면서 세치나를 구하게 되죠. 자, 구출하고 이제 그 사바냐가 콕피트 블록만 딱 이렇게 들고 귀환을 하는데요. 당연히 엘스가 침공을 하죠. 다시 얘들한테 오죠. 하지만 그거를 솔브레이브 부대가 구출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브레이브 멋있습니다. 전투가 화려해요. 브레이브 엄청 밀어줬습니다. 여기서 이 전투의 결과는 세치나의 의식불명. 결국은 뭐 이 이후로 세치나가 거의 마지막까지 깨어나는 적은 없어요. 등장하는 적도 없고요.
그 무렵에 목성에서 아주 에일스의 대군 그 이상의 에일스의 그냥 달 사이즈의 엄청난 대형 에일스가 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달 사이즈예요 이게. 해가지고 지구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최후의 전장. 그래서 지구를 두고서 앞에다가 어떻게 진영을 짤지 이런 회의를 하게 되고요. 군 회의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시민들을 대피를 시키죠. 위험하니까 들어가세요. 쉘터에 들어가세요 하면 대피를 시킵니다. 그 전 지구 그 인류를 대피를 시키기에 이르고요. 퀀터랑 완성된 퀀터랑 이렇게 다 들고 왔더니 이안이랑 린다가 들고 왔더니 세츠나가 의식불명이래. 뇌 손상이 뭐대. 헐 뭐야 하면서 하는 와중에 그래도 퀀터랑 이런 건 준비를 해달라 하는 스메라기의 요청하에 이안이 알겠다 그런 장면입니다. 자, 며칠 후에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죠. 이 외우주 탐사선 솔레스탈 비잉을 필두까지는 아니고 뒤에다가 항모로 그 모함으로 두고 나머지 전함들이 이렇게 쫙 진영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전투가 시작되면서 치열한 양상이 펼쳐지죠. 하지만 치열하지도 않아요. 단시간에 30%나 되는 지구군이 파손이나 그 손상을 입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징크스 이 에일스 자체가 접촉하는 것으로 뭐랄까 정보를 빼낸다고 하죠. 그래서 징크스에 접촉하는 것으로 징크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변신이 아니라 변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많이들 깜짝 놀래요. 그래서 GM필드까지 이해를 해서 GM필드도 사용을 합니다. 신기할 정도죠. 솔브레이브 부대가 와서 분전을 해줍니다. 그래도 그 본인 부대들 구출하러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바로 전투하는 거예요. 애들은. 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솔레스탈 비잉에서 주포를 발사! 했는데 그 주포마저 한 대 맞아보고 이해를 해서 빔을 굴절시키는 에일스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에일스도 애지간합니다. 예. 그 이후에 솔레스탈 비잉도 참전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때까지도 세츠나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뒤에 펠트가 정말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계속 여기 같이 간호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계속 되는 전투에 솔레스탈 비잉의 그 주포죠. 엄청난 대형 주포, 그 태양로 하나를 소비하는 엄청난 주포도 침식을 당해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쟤들한테 저걸 뺏길 수는 없다. 파괴시켜라 해서 파괴되게 되고요. 그 무렵 세츠나는 꿈속에서 계속 악몽만 꾸다가 과거의 안 좋은 일만 막 떠오르면서 악몽만 꾸다가 현재를 보게 됩니다. 현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마리나가 이렇게 시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돌아다니는 거라든지 걱정하는 루이스 할렙이라든지 자기가 없는 전장에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알렐루야라든지 사바니아 탑상공 로곤이라든지 함께 고생하고 있는 솔레스탈 비잉 함의 크루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에 이미 자신의 동료였던 1대 로곤 세치나 로곤 스트라토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너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펠트가 깨어나자마자 막 꽉 끌어왔는데 펠트 좀 히로인 좀 만들어주지. 아유, 펠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요. 콘토로 바로 출격을 합니다. 콘토로 바로 출격을 하고 이제 엘스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엘스의 중추로 가야 한다. 티에레아랑 대화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바냐와 우리 하루트가 전력을 다해서 숨겨뒀던 그 모든 전력을 개방을 해서 길을 뚫어줍니다. 길을 뚫어주고 이렇게 뻥 뚫린 길만 콘토는 바로 갈 뿐이죠. 콘토 활약이 없어요. 후반반 15분 나왔나? 그래가지고 그나마 유일한 활약입니다. 트란잠에서 버스터 라이플 만들어서 쏘는 거. 이 버스터 라이플 가지고 저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표면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표면을 가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갈라진 표면 사이로 우리의 미래로의 길 안내인 마지막에 멋진 명대사 날리면서 자폭을 합니다. 그 자폭해서 뻥 뚫린 그 구멍 안으로 콘토가 돌입을 하게 되죠.
그 돌입하는 동안 솔레스탈 비잉 외우주 탐사선 솔레스탈 비잉의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브릿지까지 에이스가 침식을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은 패배하는 거야. 끝나는 거죠. 하지만 딱 그 틈을 타서 딱 퀀텀 버스트로, 최대 출력의 퀀텀 버스트로 에이스와 대화를 합니다. 에이스는 다른 은하계가 다른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성이 있어요. 지구처럼 자신들도 자신의 별을 갖고 있어요. 네, 행성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그냥 금속 생명체입니다. 근데 그 자신들의 모성이 멸망을 해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 자신의 행성은 진짜 황폐화가 완전 황폐화가 됐고,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약간 그 외우주 탐사선 솔레스탈 비잉 같은 그런 자신들도 모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우주로,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시작한 거죠. 접촉하는 걸로 서로를 이해를 하는데 자신들은 말하기만 할 뿐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행성들도 막 자신들의 엘스화 시키는 그런 작업만 진행을 한 거죠. 그냥 겉보기에는 쟤들 뭐야 막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들도 대화를 원했던 거고, 자신들은 말하기만 할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한 세츠나가 퀀터의 그 양자 이동 능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엘스의 모성으로 향합니다. 대화를 위해서. 그러자 엘스가 한데 모이면서 세츠나가 가지고 있던 꽃 있죠? 꽃처럼 이렇게 한데 모이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결말이 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끝난 직후에 스토리가 더 있어요. 뭐야? 하고 보면은 리본즈 알마크예요. 이게 언제야? 서기 2091년인가 6년인가 그때거든요. 그때 아직 이유리아 슈펜베르그가 젊을 때 이 리본즈처럼 생긴 이 캐릭터와는 친구였나봐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은 저렇게 높은 지능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미래를 계획을 하고 GN 드라이브를 만들고 우리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막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이오리아가 다 한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솔레스탈 비잉 창설을 이해시킨 한 거죠. 자, 서기 2364년으로 옵니다. 한참 지나죠 또. 한참 지나서 이노베이터가 정말 많이 거의 양산이 됐다 싶을 정도로 인류의 몇이래더라? 8할이 이노베이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노베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외우주 탐사를 위해서 스메라기라는 전함을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이상한 기체들은 이 사키브레라는 이 당시에 전투용 모비슈트는 아니고요, 탐사용 모비슈트를 만들어서 같이 탐사를 위해서 떠나게 되죠. 전부 다 당연히 전부 다 이 GN 드라이브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티에리아 어떻게 됐지? 티에리아도 당연히 여기다가 자신의 생체 단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탐사를 시작하는. 돼요. 되게 웃긴 거는 더불어 1기 때부터 나왔던 이 아저씨 있죠? 이 남자, 기자예요, 기자. 마지막까지 이노베이터가 돼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탐사에 참여를 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마지막은 엘스화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엘스화 동화? 엘스를 완벽하게 이해를 한 그 세츠나가 메탈 세츠나가 돼가지고 몇십 년이요? 이거 50년인가? 지난 이 지구에 와서 이 다늙은 마리나 결국 이노베이터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나와 재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죠. 써있는 거는 평화는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평화다. 그런 문구가 새겨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시 봐도 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애니메이션도 한번 찾아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길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역시 더불어가 따봉 재밌습니다. 콘토 활약이 좀 적었지만 그래도 뭐 극장판 뭐 나온 게 어디예요? 멋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극장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나왔고요. 벌써 5년이 지난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시 봐도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꽤
애썼구나. 이 마지막 문구 하나 때문에 굉장히 애썼구나. 그런 서로 간의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좋은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극장판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밌으셨으면은 또 좋아요와 구독과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걸 또 요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해볼지 한번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저는 건더블릭의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도 즐거운 취미생활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